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나의 영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몇 년째 이름만 다른 비슷한 영어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기초만 더 탄탄하면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초 블랙홀에 빠져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초 블랙홀이란 기초가 부족해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기초 공부를 하는 그런 상태에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블랙홀로 비유한 이유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기초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공교육 12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기초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영어에 대한 인식이 12년간 공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이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영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어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어떤 수업이든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하십니다. 자막 없이 미드를 보고 싶어요. 영어 원서를 읽고 싶어요. 제 아이한테 영어를 직접 가르쳐주고 싶어요. CNN이나 BBC 같은 영어 뉴스를 알아듣고 싶어요. 어떤 주제든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영어를 하고 싶어요. 등등등. 여러분의 영어 목표도 혹시 이것과 비슷한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런 영어 목표는 여러분을 기초 블랙홀에서 절대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신기루이거나 썩은 동아줄이죠. 손에 잡히는 동아줄, 실현 가능한 목표는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료 시점이 있는가? 두 번째, 수치화가 가능한가? 세 번째, 생산적인가? 언제 끝날지 기한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 강릉이라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강릉역 혹은 강릉 시마크 호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해야 최단 거리와 그리고 최단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목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운영해서 부수익을 만들자라는 목표와 연남동을 키워드로 30개 글을 올려서 유료 체험단을 신청해서 돈을 벌자라는 목표들 중 어떤 것이 오늘 당장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나요? 당연히 후자죠. 1번은 어떤 글을 써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 전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목표는 그냥 무한정 미룰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반면 두 번째 목표는 연남동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연남동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등등 어디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일단 알 수가 있고 글을 30개 올리기로 했으니까 매일 하나씩 올리면 30일이 걸리겠죠? 그리고 유료 체험단으로 수익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유료 체험단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결국 종료 시점과 수치화라는 이 조건은 두 개가 항상 같이 충족돼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목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중 영어 콘텐츠를 좀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는 목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인풋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거창해 보이는 외국 회사 입사 같은 것이 훨씬 더 이루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자기만족의 영역인데 우리는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이 너무 큰 걸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싶다거나 국내 뉴스도 잘 보지 않는데 CNN이나 BBC 뉴스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자기만족 말고는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는 일에 얼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느냐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정말 제대로 목표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을 그 기초 블랙홀에서 구해드릴 수 있는 동아줄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먼저 떠오르는 대로 영어 목표를 쭉 적어봅니다.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인 알마인드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빈 종이에 쓰셔도 되고 편안한 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영어 목표로 자주 얘기하시는 예시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남들에게 말하긴 뭔가 부끄러운 그런 목표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때 쓰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이뤄진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즐겁게 써보세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만큼 다 쓰셨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2단계는 같은 유형의 카테고리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크게 어학시험, 커리어, 취미 혹은 여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카테고리는 나만의 추상적인 키워드, 예를 들면 멋진 아빠, 제2의 인생,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 목표의 양과 구체화 정도를 살펴보면 내가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는 취미 카테고리가 커리어 카테고리보다 훨씬 개수도 많고 더 많이 구체화되어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 커리어 영어는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단계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목표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써놓고 한숨이 푹 하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즐겁고 설레는 그런 목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원서 읽기의 종료 시점, 수치화, 그리고 생산성을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일단 종료 시점과 수치화를 알기 위해선 어떤 책을 읽을지부터 정해야겠죠. 저는 Lab Girl을 읽기로 합니다. 이 책은 한 290페이지 정도 분량의 에세이예요. 그런데 저자가 생물학자라서 식물 관련된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술술 읽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장 정도 읽기로 해봅니다. 그럼 한 3달 정도가 걸리겠네요.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 이 책을 읽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건 아니지만 사실 잠들기 전에 좀 차분한 에세이를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처음 영어 원서 읽기와 완전히 다른 목표가 되었죠. 어학시험의 경우엔 둘 다 필요한 게 아니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커리어 분야의 영어가 사실 가장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사실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접 컨택을 하거나 링크드인 같은 곳에 내 프로필을 올려보세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상황이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는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중 어떤 목표는 기준엔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친구와 막힘없이 대화하기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린 지금 외국인 친구도 없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역시 지금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왜 외국인 친구를 갖고 싶지?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지? 그럼 나는 외국인들한테 어떤 친구가 돼줄 수 있지? 등등등.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이 나온다면 이 목표를 구체화시켜 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나는 그렇게 친구들을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한번 이게 진짜 내가 원한 목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끼워 넣은 목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다른 목표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목표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간과하는 게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언어만 통한다면 몇 시간 며칠이라도 함께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죠? 이때 둘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교류, 이런 거에 기대지 마세요. 감정적 교류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 훨씬 더 잘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남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조합해서 만들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트에서 쇼핑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행이나 비행을 했을 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현지 슈퍼마켓은 꼭 들렀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현지인만 아는 그런 꿀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데 정보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때 만약에 그로서리 쇼핑 메이트나 그로서리 쇼핑 가이드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생각하곤 해요. 어디가 쇼핑하기 좋은지, 어떤 물건들이 가성비가 좋은지 등등등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국내에 오는 외국인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영어로 말이에요. 이렇게 취미나 여가로 하는 영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 뭔가를 기획해서 영어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영어로 벌려놨으니까 조금 버겁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종료 시점, 수치와 생산성도 모두 충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희소하고 가치가 크다면 수익화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영어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신가요? 이렇게 뭔가를 이룬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설레야 진짜 좋은 목표입니다. 아직 그런 목표를 떠올리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의 후반부에 자신만의 미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시면 꼭 완강하셔야겠죠? 그럼 오늘 배운 제대로 된 영어 목표 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일단 떠오르는 대로 쭉 쓴다. 2번, 비슷하거나 같은 목표끼리 카테고리로 묶는다. 3번, 종료 시점, 수치와 생산성의 기준으로 목표를 정리하고 구체화한다. 마지막 4번, 완성된 계획에 내 마음이 설레는지 체크한다. 오늘 미션은 오늘 강의에서 배운 이 방법대로 여러분만의 목표를 세우시고 전체 혹은 가장 마음이 설레는 목표 하나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수정하거나 더 보완하면 좋을 점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제 아이디어도 보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누구보다 빨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방법도 배워볼게요.